안녕하세요. 제이씨입니다. 기업은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재고가 될 수도 있고요. 외상 주고 아직 못 받은 돈인 매출 채권이라든지 현금이나 현금과 다름없는 단기 금융상품 등이 있죠. 비유동자산은 1년 내에 현금화시키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장기 금융상품이나 관계사 지분 같은 투자자산이나 토지나 건물 같은 유형자산 또는 특허 같은 무형자산이 있겠습니다. 기업이 처음에 자산을 구성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을 텐데요. 이 돈들은 부채와 자본으로 조달되었습니다. 부채를 제공해준 사람은 채권자이고 자본을 조달해준 사람은 주주가 됩니다. 즉 기업은 여러 가지 형태의 자산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에 대한 권리와 소유권은 채권자와 주주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 얘기를 100번 정도 반복할 거기 때문에 구독자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에게 어떤 존재일까요? 나는 회사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이 재무상태표를 언뜻 봐서는 나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네요. 우리 김대리는 회사의 자산이야 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산 항목 어디를 봐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재고도 아니고 매출 채권도 아니고 현금도 못 대고 주식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특허권도 아니잖아요. 대체 우리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기업이 보유 중인 자산을 이용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버는 돈이 매출액이죠. 여기서 상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비인 매출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매출 총이익은 어떤 재료와 상품 사이에서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이죠. 기업이 만든 부가가치인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 되고 영업이익에서 기타 비용과 법인세를 빼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됩니다.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이자 궁극적으로 원하는 목표이죠. 그래서 모든 기업은 이 당기순이익을 높이려고 노력합니다. 당기순이익을 높이려면 위에서 빠지는 비용들을 줄여야겠죠. 법인세는 나라님들이 정해주는 만큼 빼도 박도 못하고 내야 합니다. 영업의 비용은 대부분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면 기업의 업종을 바꿔야겠죠. 그래서 순이익은 보통 법인세에 의해서 좌지우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못 버는지를 판단할 땐 영업이익을 보면 됩니다. 이때 영업이익과 기업이 만들어낸 부가가치인 매출 총이익 사이에는 판매비와 관리비가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이 판매비와 관리비를 줄이면 줄일수록 더 큰 영업이익을 만들 수 있고 궁극적으로 더 큰 당기순이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또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직장인들은 회사에서 어떤 존재일까요? 어디에 위치할까요? 안타깝게도 우리는 기업에 있어서 줄이면 줄일수록 좋은 항목인 판매비와 관리비에 속합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위치입니다. 삼성전자의 2019년 사업보고서에서 판매비와 관리비를 볼까요? 직원에게 드는 비용은 급여와 퇴직급여입니다. 이 둘을 합쳐서 인건비라고 하죠. 2019년 1년 동안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부가가치, 즉 매출 총이익은 약 83조 원입니다. 같은 기간 삼성전자의 인건비는 6.4조 원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들어낸 83조 원의 부가가치에서 인건비로 빠져야 하는 돈이 6.4조 원인 거죠. 비율로 보면 약 8% 정도 됩니다. 이번엔 다른 기업인 이스타항공을 보겠습니다. 2019년 사업보고서를 보면 이스타항공의 매출 총이익은 49억 원입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인건비는 220억입니다. 인건비 비중이 446%네요. 이스타항공은 올해 코로나 전부터도 경영이 아주 힘든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나마 조금은 정상이었던 2018년을 보면 매출 총이익은 871억 원, 인건비는 172억 원으로 원래부터 인건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을 경우에는 업황이 안 좋아지면 기업 경영이 바로 취약해집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 부가가치는 적어지는데 인건비라는 게 갑자기 줄일 수는 없기 때문이죠. 최근에 이스타항공이 직원 절반을 떠나보내는 구조조정을 진행했습니다. 구조조정 대상자의 해고 예정일은 다음 달 10월 14일이라고 하는데요. 회사 측은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구조조정 대상자들을 재고용한다고 하는데요. 글쎄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처럼 기업에서 직원의 존재는 안타깝게도 비용입니다. 아무리 주인의식을 갖고 충성을 다해 일을 한다고 해도 경영 숫자상에서는 순이익을 갉아먹는 마이너스 존재일 뿐입니다. 평소 시절 좋을 때야 가족 같은 직원들,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회사라고 하지만 어려움에 닥치는 순간 회사, 기업, 실체가 없는 것 같으면서도 실체가 있는 법인이라는 존재는 매우 냉정해집니다. 채권자는 자신들의 권리를 챙기려고 하고
주주는 손실을 막기 위해 여기저기 도려내죠. 이때 직원들은 이리저리 휘둘릴 뿐 힘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이 다음에는 어떤 업종, 어떤 기업이 위기를 맞을지 모릅니다. 다음 차례는 내가 되지 말란 법은 없죠. 그 시점이 당장은 아니지라도 내년이 될 수도 5년 뒤가 될 수도 언제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자본가가 되려고 발버둥 치는 것입니다. 직장인이라는 불리한 포지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지 않으려고 말이죠. 직장은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사회 구성원으로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내 삶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곳이죠. 하지만 영원히 직장인으로 머물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시기에 부지런히 자본을 모으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지 않는 시기에 원하지 않는 인생이 펼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외면한다면 내 인생에 대한 직무유기 아닐까요? 그럼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